인류의 지상 낙원처럼 불렸던 하와이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사망자가 무려 93명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 궁극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난이고요.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서울의 심장부를 위협했던 인왕산 산불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산불 피해액이 지난해 전년보다 6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산림 전문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산불이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입니다. 하와이 섬에서 3건의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 중 2건은 어제 오후부로 100% 진화가 완료된 상황이고, 네. 라하이나 산불은 현재 지금 85% 수준의 지금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진화가?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와이라고 하면은 좀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 네. 그런 도시로 좀 인식이 돼 왔었고, 네, 네. 기후대 또한 산불 발생과 산불 확산에 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네. 기후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사전에 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지 않았나.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관광 산업이 육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 파인애플이나 좀 사탕수수를 이제 농업하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관광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면서 황무지로 변하면서 탈 수 있는 연료가 바짝 마르게 되는,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산불 진화 작업에 좀 많이 더디고 있고, 네. 또한 더불어서 땅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중화 산불이라고 하죠. 땅 속에 불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화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불씨가 땅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화죠. 예. 전혀 이제 화염이 보이지 않는, 연기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손을 대서 작업을 해야지만 진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화 작업하기가 더욱 힘들다라는 거죠. 땅 속에 나무 뿌리나 이런 걸 태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중화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베리아 쪽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개월 동안 타고 있는 그런 기록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3, 4개월 정도 지중화 산불이 진행이 됐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예.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그럼 그 나무 뿌리들을 다 원래는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탈 수 있는 연료를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네. 자연적으로 불씨가 스며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료가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실제로 좀 막기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는 산불 위험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곳인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미리 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3개월 전부터 이 하와이 주의 그 가뭄 지수라고 합니다. 네. 토양의 가뭄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개월 전부터는 가장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극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네. 극한 가뭄 지수를 2개월 전부터 나타내고 있었고, 최절정에 이르렀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 전부터 산불에 대한 위험성은 사전에 경고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가 전혀 좀 되지 않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중앙 정부나 또는 주정부나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니니까요. 그런 그 경보음이 울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산불을. 일단은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산불 발생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 감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산불 신고가 되었을 때 재빠르게 진화 자원을 투입을 해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네. 여기도 하와이에도 그 화재 경보 사이렌이 400개나 됐는데 이번에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산불에 대한 그 경보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니까 쓰나미에 대한 그 경보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주민 대피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죠. 네, 근데 이 네. 사이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좀 가중이 됐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이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폭풍 지진 해일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쓰나미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제 예보가 발생이 되고, 예. 거기서 도달 시간이 이제 예측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이렌을 이제 가동을 하고 네.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을 갖는 것이 이번 그 대형 산불이 확산된 게 허리케인이 이제 불면서 네. 일파만파 이제 확산된 건데,
허리케인이 불면 우리나라 태풍도 마찬가지고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산불이 일어난 것일까요? 상당히 좀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지금 하와이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1,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의 그 중심 반경 위주로는 그 강한 바람과 이제 비를 동반하게 되고 그 이외에 이제 반경으로는 좀 바람만 좀 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좀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 태풍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이니까 비는 안 쏟아지고 바람만 네. 강하게 불면서 네네. 불이 확산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대형 산불이든 또는 이제 대형 화재든 일어나면은 전력을 차단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신주 강풍에 의한 어떤 이제 수목이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네. 단락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풍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네.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좀 하지 않아 가지고 네. 좀 피해를 키웠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주가 뭐 쓰러지면서 이게 불이 더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또 다른 산불을 야기가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수목이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리면서 어떤 그 진화 자원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막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더 큰 국민들이 피해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박사님은 산림 전문가이시고 이제 또 산불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해 오신 분인데 네. 지금 이 미국 하와이 사례에서 드러난 네. 그 사이렌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또 송전을 차단 안 하고 이런 것들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뭐 산불은 재난 관리 4단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총 4개 단계에서 모든 재난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산불 또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방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지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네. 등급화합니다. 예. A 등급에서 좀 D 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대응 단계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하기 위해서 지상 진화 자원이나 공중 진화 자원들을 배치를 해서 1시간 이내 초동 진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복구 단계에서는 어떤 내화성을 고려를 해서 산불에 강한 수종을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예방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산불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잠시 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이제 대형 산불, 이게 뭐 지구 온난화를 크게 더 앞당겼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왔고, 네. 유럽에서도 곳곳에 산불이고, 네.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은 어떤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 우리가 산불이라고 하면은 산불이 발생시키기 좋은 그 기상 조건 때 도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에 모든 산불이 발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진화를 하고 좀 이런 패턴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언제죠? 주로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3월에서 5월 달이죠. 예. 이제 각국마다 이제 그런 위험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일어나는 뭐 유럽이나 그리스, 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 이번에 하와이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들을 보면은 산불 위험 그 극심한 위험 시즌이 아닌 예. 다른 시기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상 기후, 네.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예.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의 위험 시기가 변하고 있고 더불어서 산불의 빈도 그리고 산불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더 앞당기기 위해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가 산불이 발생해서 이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네, 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네. 또한 지구 온난화는 또다시 대형 산불을 발생시키기 좋은 기상 조건으로 변하게 되고 네, 네.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악순환 연결고리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 지구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도 또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또 나무가 그만큼 타게 되면은 예. 우리가 나무로부터 숲으로부터 얻는 그런 이익들을 또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불과 뭐 4월이니까 몇 달 전에 넉 달 전에 서울에 뭐 그야말로 심장 뭐 인왕산 산불이
거의 이제 그 민가를 위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산불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부터 좀 현재까지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네.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1년 365일 중에 산불이 발생하는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2002년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일입니다. 2002년에요. 네, 2022년에 22년에 산불 발생 일수를 살펴보니까 202일 정도 산불이 발생을 두 배군요, 두 배.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1년 365일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 네. 산불이 이제 우리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가 기존에 대형 산불 위험 지역이라고 했었던 강원 동해안, 네. 경북 동해안 이 지역에서 국한돼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이 충남, 서울, 그다음에 전남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년 365일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고 대형 산불의 안전한 지역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산불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거기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원인이? 그러니까 뭐 지금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 발생한 그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기후 변화하고 좀 연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100일 정도 발생했던 산불이 200일로 확장이 되었다. 네, 네. 그리고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를 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수치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네. 또 기후 변화의 어떤 일환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지금 당장 막거나 급하게 늦추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다고 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은 계속 이제 많이 일어날 텐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단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 통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95% 이상이 인간의 실화입니다. 실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90% 이상의 산불을 또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네. 가장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산림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뭐 산림 가꾸기를 해야 된다. 뭐 임도를 좀 더 확충해야 한다. 네. 또 나무 종류를 바꿔야 된다. 네. 그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맞는 얘기입니까? 이번 캐나다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지원을 가서 그 지원을 좀 했었지만 네. 캐나다 산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중보다는 지상 진화의 전략이 가장 이제 적합한 그러니까 주요한 작업으로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연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산불의 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중 진화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상 진화가 이제 그 역할이 더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상 자원들이 충분히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고층 건물을 보게 되면은 그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은즉슨 신속하게 진출입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라는 그런 의미로 고층 소방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네. 산림 내에는 그냥 진화 자원들이 진출입해서 원활하게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임도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산불의 강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람의 밀집도가 높게 되면은 코로나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네. 확산도가 빠르죠. 예.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옆나무로의 확산이나 강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료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고 더불어서 진화 자원이 진출입할 수 있는 임도도 견고하게 좀 확충을 해야 된다. 여기 앞으로 저희 산불 관리를 하는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숲이 그런 밀도가 너무 높습니까? 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서 예. 임도 밀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닐 것들 수 있는 길은 적고 나무는 너무 많고 빽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쉽게 확산이 되고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연료, 산림 내 연료라는 게 뭐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거 치우지 않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낙엽, 낙엽. 그러니까 뭐 잔가지, 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건가요?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뭐 가장 치우는 것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네.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소방 헬기들이 이제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점점 지상 진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공중 진화는 좀 이제 비중이 떨어질 것이다 하셨지만 어쨌건 이제 소방 헬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네. 소방 헬기라든가 이런 진화 장비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확충하고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헬기는 한 48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산불의 강도가 과거보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입되는 진화 자원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산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네. 더 많은 진화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진화 장비든 뭐 헬기든 네. 진화 자원, 진화 인력들의 확충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권중근 박사님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산림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이 기회에 우리나라 산림, 산불 포함해서 이 산림 숲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평소에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 우리 하와이 산불에서도 좀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었던 사전에 대비나 그리고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었던 이런 것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네. 보다 먼 기간에 산불 위험성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 이런 정책 방향으로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95%가 실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발생한 거다. 그것만 줄여도 이제 크게 이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하셨는데 네. 산에 드나드시는 분들 뭐에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까? 저는 요즘은 좀 사회적 트렌드로 뭐 숲세권, 뭐 기농, 귀촌, 산림 복지라는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산 속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산림 인접지에서 예. 뭐 불씨를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실 때 좀 이렇게 화기 물질을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권춘근 박사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